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도 못하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각, 같은 곳에 편지를 놓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 성북구의 한 오래된 골목. 그곳에 사는 노부부는 3년 전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름은 윤찬우. 성실하고 조용했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공익 근무 중이던 노인복지센터 화장실에서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자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는 없었고 CCTV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연 시작 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개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노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꼬리는 곧게 올라가 있고 눈빛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그 개는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찢긴 듯 낡은 편지 봉투에 아무 글씨도 없는 빈 종이 한 장. 또 왔네. 저 옆집 영감탱이 개는 대체 무슨 심보로 저러는 걸까? 노인은 투덜거리며 편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혼자 사는 분이었지요. 말이 없고 몇 해 전부터는 이웃들과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그 집 진돗개라고 생각한 노부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봤자 개가 종이 몇 장 물고 오는 거니 귀엽기도 하고 그냥 두었지요. 그런데요.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편지를 집으려던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작고 낡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찬우. 그 이름은 3년 전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살로 떠났다고 모두가 말했던 그 아이. 마지막 유품은 공익복과 다 쓴 노트 한 권이 전부였지요. 여보, 이거 좀 봐요. 편지에 찬우 이름이 있어요.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바람에 흔들렸고 진돗개는 이미 저 멀리 골목 어귀를 향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부부의 눈앞에 흐릿한 장면 하나가 겹쳤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찬우가 걸어 들어왔던 그 골목길. 퇴근 후 피곤한 듯 어깨가 처져 있었지만 뒤돌아 어머니를 보고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 골목 어귀에서 진돗개가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편지를 물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제 편지의 글씨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작은 종이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종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갔고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둘째 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셋째 날은 말 못한 게 있어요. 노부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찬우 이름을 함부로.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찬우 글씨체야. 저 글씨 내 생일 카드에 쓰던 그 모양 맞아.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낡았고 세월이 지난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딘가에 묻혀 있었던 종이. 노인은 동네 지구대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진돗개가 편지 배달한다고요? 글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훈련시켰던 거 아닐까요? 아드님 일도 3년 전 자살로 종결됐고요. 근데 말입니다. 편지에 글씨가 점점 생깁니다. 노인의 말에 경찰은 피식 웃었습니다. 혹시 노안 때문에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노인은 묵묵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골목 CCTV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슈퍼 옆 20년 된 철제 기둥에 붙은 CCTV. 고장난 듯 하얗게 죽어있던 그 기계. 하지만 슈퍼 아주머니 말이 달랐습니다. 고장 난 줄 알았는데요. 엊그제 전선 갈고 나니까 다시 작동되더라고요. 노인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 속엔 희미한 진실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편지를 물기 전 폐쇄된 창고 앞에 앉아 있는 장면. 누군가 조그마한 상자에서 종이를 꺼내 들고 있는 실루엣. 그 모습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누군가. 다음 날 진돗개는 또다시 편지를 물고 와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본 순간 노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 창고 안에서 전 마지막 고백을 썼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창고, 상자, 그림자, 그리고 편지. 찬우가 정말 거기 있었던 걸까? 그게 마지막이었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현관 앞에 앉아 진돗개를 기다렸습니다. 마당에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부인은 거실에서 묵주를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시, 정확히 7시였습니다. 진돗개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눈빛은 이전보다 더 맑고 어쩐지 말없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려놓고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천천히 한번 흔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입에서 무의식처럼 말이 나왔습니다. 기다려봐, 오늘은 나도 가볼게. 진돗개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처럼 그는 개를 따라갔습니다. 슈퍼 앞 오래된 벤치, 낡은 오토바이 한 대,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이 지나갔고 드디어 도착한 곳, 폐쇄된 창고. 그곳은 과거에 동네 어르신들 창고 겸 회의실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졌고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자물쇠가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 하나가 퍼졌습니다. 찬우가 쓰던 비누향, 그 특유의 알로에 향, 작은 책상 하나, 오래된 의자, 그리고 종이 뭉치와 낡은 공익 근무복. 그 옆엔 작은 우편 상자가 있었습니다. 안엔 편지지 여러 장과 봉투, 그리고 찬우의 글씨가 적힌 노트 한 권.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보게 될진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말하려 합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몇 줄 적혀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조심스러운 필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는 알아야 해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이어졌습니다. 익숙한 이름들, 동네에서 봤던 얼굴들, 그리고 메모 옆에 작게 그어진 붉은 줄들. 마치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듯 그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양노인, 연고값 부풀림, 매달 수십만 원 사라짐, 노인센터 원장 연관 있음, 욕설, 폭언, 방치, 강노인 매주 혼자 방치됨, 찬우가 간식 사서 몰래 나눔. 그 노트에는 증오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단지 진실을 남기고자 하는 간절함,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아버지, 어머니, 제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전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개는 창고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낡은 의자 앞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윤찬우가 입던 공익 근무복이 니틀리 폴더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코를 댄 진돗개는 무언가를 기억하듯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 마지막까지 널 기다렸구나. 그는 조심스레 공익복을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돗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꼬리를 2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듯이. 그날 저녁 노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3년 동안 매일 여기 있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2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돗개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마당에 나와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그 익숙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모를 장면 하나가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찬우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익복 차림으로 손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골목길 CCTV를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요. 새벽 3시쯤 개가 혼자 골목 지나가는 게 찍혔어요. 노인은 조심스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진돗개는 마지막 편지를 물고 골목 어귀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기 직전 개는 폐쇄된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종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창고 문에 조아리는 듯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노인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 앞엔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 전했어요. 부탁해요, 아버지. 그 순간 노인의 입에서 낮게 울리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찬우야,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할게.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외침을 드디어 들었다는 확신 때문이었지요. 노인은 창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낡은 편지 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몰랐을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그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편지를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 감촉은 마치 찬우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노트와 편지들을 들고 다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들, 노트, CCTV 영상, 그리고 폐쇄된 창고 속 증거물들 앞에서 점점 긴장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3년 전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 아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고발입니다. 그 말에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찬우 이야기 들었어요? 그게 그 진돗개 말이에요. 3년 동안 편지 물어다 줬다잖아. 글쎄, 우리도 좀 더 따뜻하게 봤어야 했나 봐요. 노부부가 사는 그 조용한 골목엔
오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낡은 대문, 녹슨 자전거, 벽에 붙은 오래된 전단지. 그 중 하나 조용히 벽에 붙여진 작은 종이 하나. 윤찬우 3년의 고백. 우리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 글귀를 본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진돗개를 그냥 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손에 쥔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재조사되기 시작했고 몇몇 담당 경찰들이 내부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록이 지나치게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자 윤찬우, 공익근무 중 자살, 현장 정리, 유서 없음, 타살 흔적 없음, 종결, 이상했습니다. 유서가 없었는데 자살로 종결되었다는 점, 더군다나 목격자 진술도 없었고 당시 담당 경찰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찬우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 CCTV를 확인하고 폐쇄된 창고의 구조를 확인하고 누락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노인 몇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중 한 분, 민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착했어요. 나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근데 그 원장이 그 아이를 좀 못마땅하게 여겼지. 왜요?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다나 뭐라나 그 양반은 봉투 돈 들고 다니는 거 눈치챈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노인은 찬우가 생전에 자주 들르던 노인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미 원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새 원장은 조심스럽게 문서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전임 원장이 정리해두고 간 장부예요. 저희도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장부엔 이름 옆에 이상한 표기가 있었습니다. 빨간 줄, 동그라미, 별표. 그중 윤찬우 이름 옆엔 주의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는 찬우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봉투에서 오래된 지문이 나왔습니다. 찬우 것 외에 다른 2명. 한 명은 노인센터 전 원장입니다.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3년 전 찬우의 근무 기록, 통신 기록, CCTV 로그를 분석했고 뜻밖의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노인센터 청소를 맡았던 김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건 고발해야 한다고 말하던 날 누군가랑 창고에서 크게 말다툼하는 걸 들었어요. 왜 날 의심하냐, 그만둬라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찬우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유서도 흔적도 없던 그 손. 그제야 노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종이 위에 적히지 못하고 진돗개의 기억 속에 남았다는 걸.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과거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찬우의 휴대전화는 사건 직후 배터리 방전으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었지만 수사팀은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찬우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는 단순 민원으로 분류되어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시된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인이 공개한 편지 내용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사용자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건 찬우가 생전에 정리하던 우편함이에요. 저 노란 개가 매일 거기 들렀어요. 사진 속엔 오래된 우편함과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진돗개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다 전하러 갈게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기억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항상 같은 시간에 움직였어요. 찬우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요. 꼭 뭐라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트에 언급된 인물들, 그리고 특정 이름 옆에 표시된 별표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노인센터 내부 인원 중 특정 자산을 가진 노인 명단이었고, 일부는 거액의 현금이 사라졌다는 가족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편지 더미 중 하나에서 자필 서명 없는 유서 형태의 고발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쓴 편지일 겁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전 그 아이가 이걸 세상에 꼭 알리고 싶어 했다고 믿습니다. 그제야 수사팀도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지 편지를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아들이 세상에 외치지 못한 마지막 외침을 매일 같이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노인은 손에 편지를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넌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았구나. 이 사건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 같은 개의 고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기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윤찬우의 이야기는 하나둘씩 뉴스의 끝머리에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카메라 앞에도 서지 않았고, 어떤 질문에도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자기가 옳다고 믿은 걸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은 거지요. 그러던 중 경찰은 폐쇄된 창고 안에서 발견된 종이들 중 유독 한 장의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종이는 타다 만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다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만약 이게 끝이라면 이건 내 선택이에요. 경찰은 찬우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정황을 중요 증거로 보고 당시 노인센터 원장과 그의 외부 회계업체 관계자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중심이 타살 가능성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2명 모두 알리바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새벽 2시 무렵의 동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시각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이면 그 개가 창고 앞에 혼자 앉아 있었던 때, 진돗개는 그 새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어떤 장면을 조용히 잊지 않고 결국 경찰은 과거 창고 주변에서 채취된 발자국과 당시 날씨 기록, 토양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인은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글씨도 또렷해졌고 의미도 분명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떠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며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날 밤 골목 어귀에 작은 초 하나가 켜졌습니다. 누가 놔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편지들 찬우가 남긴 걸 한 장도 빠짐없이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순서든 뭔가 흐름이 있을 겁니다. 경찰은 허락했고 그는 노트와 봉투, 종이 조각들을 날짜별로 정렬했습니다. 일부는 찢겨 있었고 일부는 번진 잉크로 잘 읽히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그 조각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의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책상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없어진 이후에도 누군가 이 말을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거란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묶음을 전달했습니다. 거기엔 고발장 형식의 메모가 5장, 그리고 찬우가 직접 적은 고령자 명단, 약품 목록, 횡령 의심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인들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서 정리했어요. 죽고 나면 정산하고 남은 돈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뉴스 메인에 올랐고 수사는 정식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창고 안 의자 아래 숨겨진 녹음기. 그 안엔 작게 찬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걸 못 전하면 이걸 듣는 사람이 대신 말해주세요. 전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았어요. 노인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진돗개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진실을 남겼어요. 우리 대신 싸워준 거예요. 노인은 마을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아직 찬우의 편지 일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찬우야, 너 정말 혼자였을까? 누가 너를 지켜봤다면 달라졌을까? 그 순간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게 그 진돗개 말이에요. 창고 뒤쪽에서 본 적 있어요. 어젯밤에요. 노인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요? 살아있던가요? 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무언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곧장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땅은 축축했고 벽엔 이끼가 낀 오래된 자국들. 그리고 거기 진돗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우의 옷이 놓였던 자리에 그는 개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고 짧게 한번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쥐고 있던 마지막 종이 한 장을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모든 편지를 이어붙였을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선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 순간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흐르던 눈물. 진돗개는 그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눈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 그날 저녁 노부부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복사해 창고 앞 전봇대에 붙였습니다. 윤찬우, 당신의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모두 읽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조용한 존재가 지켜냅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윤찬우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경찰은 찬우의 사망 당일 노인센터 원장과 회계 담당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각, 같은 위치에서 통화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통신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창고에서 회수된 녹음기. 그 속엔 찬우와 누군가의 긴박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넘길 생각 없어요. 제가 직접 제출할 거예요. 너 진짜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대로 고통받는 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끊어지는 듯한 소리. 탁, 뭔가 떨어지는 둔탁한 충격음. 그 이후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음성 파일은 법적으로 결정적인 위협 정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며칠 뒤 노인센터 전 원장과 공모자로 지목된 회계사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무서웠습니다. 걔가 진짜 다 말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다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밀쳐버렸습니다. 넘어졌고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윤찬우는 밀쳐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신고도 없었고 현장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둔갑된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되자 지역 언론은 분노했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닙니다. 진실을 남기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매일같이 누군가가 전하고 있었지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그 누군가란 진돗개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개는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본 존재였습니다. 찬우가 남긴 걸 하루도 빠짐없이 전해온 겁니다. 진돗개는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마을 어귀에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고개를 돌렸고 노인이 오면 가만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진돗개는 편지 하나를 더 이상 물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쇄된 창고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흰 꽃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낳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진돗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전 원장은 조사실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애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 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담담해서. 그 말은 뒤늦은 후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찬우는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 알고 있었지만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말할 겁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편 노부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증거품으로 보관되었던 찬우의 유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중엔 마지막으로 쓰인 편지지 몇 장, 찢긴 노트 한 권, 그리고 공익근무복상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노파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오래도록 쓰다듬었습니다. 찬우야, 넌 부끄럽지 않았단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떳떳했어. 그리고 사건이 종결된 날, 경찰서 옆 공터에서 조촐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웃 어르신들, 노인센터의 새 원장, 경찰관, 기자들까지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노인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잊지 말아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물고 와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친구, 진돗개였습니다. 사람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폐쇄된 창고 앞엔 꽃과 함께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편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벽 아래 누군가가 써둔 한 문장. 진실은 짙지 않았지만 끝내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폐쇄되었던 창고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들이 쌓여 있었고 누군가 적어둔 메모들이 전신주에 빽빽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찬우 씨 고맙습니다. 그 진돗개 천사 맞죠? 정직함이 이긴 이야기 끝까지 들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낮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던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찬우가 살아있을 때 썼던 유일한 손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그 편지를 창고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됐다. 넌 다 해냈다. 아버지는 이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조용히 걸어오는 한 마리의 개. 진돗개였습니다. 그 개는 창고 문 앞에 앉아 찬우의 편지가 놓인 자리에 코를 대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노인은 개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아무도 못 들었을 거야. 그 말에 진돗개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 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누구보다 사람 같구나.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다웠어. 그날 밤 골목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두지 않았는데도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종이 위에 바람결에 번진 듯한 얼룩 하나. 그건 눈물처럼 말없는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이 모두 세상에 드러난 그 다음 날 노부부는 동네 어귀에 작게 마련된 임시 추모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찬우의 사진, 손편지 복사본, 그리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게 사료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계속 여길 찾는데요. 편지는 없는데도.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하루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찬우가 마지막으로 있던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까지. 바로 그 순간 진돗개가 조용히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열었습니다. 개는 천천히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아는 듯 겸손하게 걸어왔습니다. 노인 앞에 멈춰서더니 조심스레 무언가를 입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 바람에 반쯤 접혀 있는 그 종이를 노인은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거기엔 흘림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말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고 안도였고 동시에 자식을 위한 마지막 경청이었습니다. 진돗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더는 편지도 물지 않았고 어디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찬우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골목길로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누구보다 늠름했고 쓸쓸했고 무엇보다도 지켜낸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개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골목 어귀에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낡은 창고 앞을 지날 때 바람이 종이처럼 스치는 소리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으셨죠? 며칠 후 마을회관 게시판 앞에 작은 전단이 붙었습니다. 윤찬우 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주민 헌화식. 장소는 창고 앞 공터. 일시,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누가 주최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국화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편지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찬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를. 미안해요.
우린 너무 늦게 들었네요. 이제야 말하지만 당신 덕에 우리 어머니가 다시 웃고 있어요. 노인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손에 쥔 종이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꺼낸 편지엔 찬우의 이름 석자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노인은 조심스럽게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넌 말 그대로 누군가의 빛이 되어준 거야. 그리고 널 믿은 누군가가 있었기에 이 일이 세상에 닿았단다. 진돗개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등록증도 목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개를 이제 전달자라 불렀습니다. 편지를 전한 자, 마음을 전한 자,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기억한 존재. 어느 누구도 개를 본 적이 없는데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새벽이면 저 창고 앞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편지는 없지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대요.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창고 앞 벽돌 위에는 매일 새벽마다 낯선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그날 이후 매일 창문을 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진돗개가 다녀가던 그 좁은 길을 향해 물을 뿌리며 조용히 인사하듯 다녀갔니? 오늘은 바람이 내 쪽에서 불더라. 노인은 더 이상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믿기로 했습니다. 찬우는 전했고 그 전한 이야기를 개가 묵묵히 이어줬다는 걸.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만든 작은 조형물이 마을 어귀에 설치되었습니다. 진돗개 모양의 작은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대신 짊어진 가장 조용한 목소리.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종종 편지 봉투를 내려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넌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구나.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 아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몰랐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마리 진돗개가 끝까지 지켜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모두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람 부는 어느 날엔 골목 끝에서 종이 부스러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그건 누군가의 마지막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 노인은 찬우의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공익복은 세탁되어 곱게 접혀 있었고 옆엔 그동안의 편지 복사본을 담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자를 꺼내 한 장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말 못한 게 있어요. 아버지, 제가 한 선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랐어요. 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 글씨도 없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흐릿하게 문장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한마디, 고맙다, 찬우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발끝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노란 꽃 한 송이. 그건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아주 작은 들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말라가는 흙 위에 새겨진 작고 선명한 발자국 4개. 진돗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웃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너도 함께였구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믿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말 많은 입술보다
말없는 발걸음에 실려온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고발은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한 장의 편지였다는 것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찬우의 사건은 뉴스에서 잊혀져 갔지만 마을 사람들 마음속엔 그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돗개도. 노인은 동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진짜 하늘로 갔어요? 진짜 편지를 읽을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런 게 키우고 싶어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아이는 하늘로 갔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지.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요. 찬우 아저씨는 왜 그런 걸 했어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아프게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다. 잠시 후 아이들은 그 조각상 앞에 작은 색종이 편지를 한 장씩 놓고 돌아갔습니다. 편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엔 제가 전할게요. 무서워도 참을게요. 노인은 그 편지들을 가만히 정리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고 앞에 노인은 다시 섰습니다. 달빛 아래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흙바닥 위엔 또렷한 네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작고 가벼운, 마치 새끼 진돗개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왔구나, 잘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은 어쩌면 지금 막 골목 끝에서 편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보는 누군가를 향한 조용한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엔 첫눈이 내렸고 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창고 앞에 다시 섰습니다. 창고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 놓인 작은 돌 하나, 그 위엔 누군가 덮어놓은 종이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안 써도 되는구나. 다 했으니까. 그 순간 창고 지붕 위에서 눈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마치 찬우가 손을 살짝 얹고 인사라도 하는 듯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품에 넣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골목길은 찬우가 퇴근하던 날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그 길이었고 진돗개가 3년 동안 편지를 물고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엔 아주 익숙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존재가 곁에 있다는 느낌.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 아직 여기 있는 거. 그리고 그 아이도.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편지 이젠 전할게. 너 대신. 그 순간 마치 신호처럼 골목 어귀에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오래된 가로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새벽이면 창고 앞에 앉아 있는 진돗개가 보였어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편지 한 장 놓고 가더라고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편지였어요? 그러면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종이보다 그 마음이 편지 같았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간은 모든 것을 천천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만큼은
이상하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 진돗개가 걷던 그 길엔 여전히 누군가 물을 뿌리고 누군가는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의 집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윤찬우 씨 댁 맞죠?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아이 저희 아들입니다.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논문 준비하다가요. 그 사건을 알고 너무 감동받아서 혹시 이 자료들 기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요. 노인은 노트를 조용히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그걸 바랐을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누군가가 대신 이어가 주길. 그리고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 진돗개 이야기까지 꼭 써주세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거실에서 오래된 찬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찬우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진돗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앞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누구보다 의젓했다. 그리고 그 개도 마찬가지야. 두려움 없는 너희 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어렴풋이 그 둘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길고 조용한 골목길, 앞서 걷는 윤찬우, 그 뒤를 따라가며 꼬리를 천천히 흔드는 진돗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발걸음을 기억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묵묵히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골목에도 새로 이사 오는 사람 많아졌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그게 또 삶이지.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오고. 그는 잠시 멈추더니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구석, 작은 비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심을 물고 온 게 이곳을 지켜준 생명. 그 옆엔 찬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 팻말. 이제는 두 이름이 마을의 기억 속에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진돗개 조각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그 개가 말을 못해도 진심은 전해졌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이 없어서 더 강하게 전해졌지. 진짜요? 그래. 편지는 글씨보다 마음으로 읽는 거란다. 아이들이 조각상 옆에 장난처럼 종이 한 장을 놓고 뛰어갔습니다. 흰 종이에 그려진 건 강아지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받았단다. 정말로 고맙다. 카메라는 천천히 창고 앞 하늘을 비춥니다. 햇빛이 창고 지붕 위로 천천히 퍼지고 바람에 한 장의 종이가 날립니다. 그 종이는 창공 위를 맴돌다 화면 가득히 떠오릅니다.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는 조용히 누군가의 삶을 지킵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떤 진실은 짓지 않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